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숙제가 있나요? 예. 어딥니까? 230페이지 230페이지. 자, 230페이지에 자, 오늘 그 처음 오신 분들은 혹시 회계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요, 그동안 그 한 달 가까이 진도를 나갔죠. 한 달 가까이 진도 나간 파트를 동영상으로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반드시 복습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냥 들어가면은 쉬운 과목인데 중간부터 하게 되면은 회계는 맥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자, 이 회계 순환이 이렇게 가는데, 여기 이제 앞에 거를 알고 요거를 아는 상태에서 그 다음 걸 들으면은 이해가 되고, 요 두 개를 아는 상태에서 그 다음 걸 들으면 또 이해가 되고,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창문 닫아야 되겠는데? 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요거를 모르고 요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요거를 듣게 되면 이 회계라는 과목이 미워져요. 하기가 싫고, 하기가 싫으면 그 다음부터는 끝이죠. 그래서 지금도 괜찮으니까 오늘 나가는 거, 오늘 처음 회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지난주 아마 그동안 3주를 수업을 했을 겁니다. 3주 뭐 3시간씩이니까 3주 곱하기 3 하면은 오늘 것까지 해야 되죠. 오늘 것도 다시 듣는다. 그러면 12시간이죠. 그럼 이 12시간 분량을 다음 주에 오시기 전까지 반드시 한 번 이상, 가능하면 2번 정도 듣고 오시는 게 좋고, 2번 듣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한 번은 꼭 듣고 오시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이 회계라는 과목은 진짜 쉬운 과목인데, 남들이 괜히 어렵다라고 그냥 겁을 줘가지고 그러죠. 자, 우선 지난번에 230페이지에 우선 기업의 1월 1일부터 뭐 이제 날짜를 뭐 1년이다, 또는 뭐 여기서는 문제가 1월달 한 달 동안인데, 뭐 한 달이면 한 달, 6개월이면 6개월 일정 기간에 그 기업의 경영 성과지요. 또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제일 먼저 이 회계상에 거래가 발생을 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자, 거래는 경제적인 사건이고, 이러한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면 분개하고, 자, 분개한 다음엔 어디로? 전개한다. 그래서 분개와 전기, 거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우선 1번 1월 1일 날 현금 400만 원과 상품 30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기업으로 볼 때 항상 기업의 입장에서는 230페이지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금이 들어왔겠네. 그래서 차변에, 자, 1월 1일 날 현금이라는 자산이 400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이라는 자산도 300이 증가돼 있죠.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고 상품이 들어와서 그걸 모아서 뭐가 된다? 자본이 되는 거다. 따라서 자본금이 700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항상 경제적인 사건이 생기면 이렇게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게 되는데, 나누어 기록하는 것을 분기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분기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는 거래에 팔려서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에 기록한다. 그 다음에 이제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에 기록하고, 부채가 감소하게 되면 차변에 기록을 하죠. 자본이 증가하면 대변에 기록하고, 자본이 감소하면 차변에 기록한다. 그 다음에 비용이 발생하면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기록하고,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대변에 기록하죠. 이 원칙만 정확하게 지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됐으니까 현금 계정을, 자기네 집을 만들어줘야죠. 자, 현금 계정 차변에는 1월 1일 날, 자, 상대편 계정 과목은 자본금이 400 늘어났고, 그 다음에 상품이 늘어났으니까 상품 계정 그려줍니다. 상품 계정 역시, 자, 분기가 차변에 있으면 계정도 차변에 와야죠. 자, 차변에 오면
1월 1일 날 자본금이 300. 그다음에 이제 자본금이 대변에 기록이 됐으니까 또 자본금 계정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본금 계정 대변에 자, 얼마가 늘어나요? 자본은 700이 늘어나는데 현금과 상품 두 가지로 늘어났으니까 이럴 때는 상대편 계정 과목이 제좌, 두 개 이상일 때 제좌. 이렇게 하면은 분계와 전기가 모두 끝났죠. 끝났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3월 7일쯤이라고 하죠, 앞에. 그럼 3월 7일 날 업무용 가구를 5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고 구입하였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 가구를 구입했다. 우리 기업에 뭐가 늘어나? 3월 7일 날 비품이라는 자산이 50 증가했고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현금이 나갔습니다. 따라서 현금이라는 자산은 50 이렇게 감소되어 있죠. 자, 따라서 이제 우리는 비품이라는 계정을 또 만들어 주면 되죠. 비품 계정 차변에 3월 7일 현금이 50. 그 다음에 현금이 나갔으니까 자, 분계가 대변에 있으면 계정도 대변. 상대편 계정 과목은 비품으로 50 이렇게 기록이 되죠. 3월 14일 날 5월 14일이라고 하죠. 상품을 80만 원 매입하였다. 항상 기업의 입장에서 상품을 매입했으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다. 그러면 이제 5월 14일 날 상품이라는 자산이 얼마? 80 증가했고 대금 중 4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상품을 매입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을 줬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죠. 그 다음에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그러면 상품을 사왔는데 돈을 안 줬으니까 갚을 돈.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역시 40 이렇게 생기겠죠. 자, 분계했으면 다음에 이제 전개합니다. 전개하면 상품 계정이 늘어났죠. 5월 14일 날 80이 늘어났는데 상대편 계정 과목은 두 개니까 제좌 80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이 나갔으니까 5월 14일 날 얼마가 나가요? 금액은 자기 금액이 나가야지 40이 나가면서 상대편 계정 과목은 상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상 매입금 계정 하여튼 무조건 만들어 주는 거라 없으면 만든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 대변에 5월 14일 날 얼마 늘어나? 외상값은 40만 원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반대편 계정 과목을 쓴다. 그래서 상품이 40 이렇게 해서 분계전기 끝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월 19일 날 상품을 200만 원을 매출하였다. 상품을 200만 원 매출했으면 자, 일단 7월 19일 날 항상 기업의 입장에서 정리하면은 상품이 나가버린 거죠. 자, 따라서 상품이라는 자산은 얼마? 200만 원이 나갔고 자, 세금 중 40만 원은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현금이 들어왔네. 현금이 40 들어오고 잔액은 외상으로. 그러면 200만 원에 팔았는데 40을 받았다면 아직 못 받은 돈이 160이고 받아야 될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160 이렇게 늘어났죠. 자, 따라서 이제 현금 계정 차변에는 7월 19일 날 얼마? 400이 늘어났는데 40이 자, 상대편 계정 과목 상품이네. 상품이 40. 그 다음에 이제 외상 매출금 계정을 그려주면 되죠.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은 증가가 차변, 감소가 대변.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얼마가 늘어나요? 받을 돈은 160이 늘어났고 자, 상대편 계정 과목은 상품 160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이 나갔으니까 상품 계정 대변에 7월 19일 날 상품은 얼마 없어져요? 200이 없어지면서 상대편 계정 과목은 제자 이렇게 기록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라도 오늘 예를 들어서 7월 19일 현재 우리 회사 상품이 얼마 있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돼요? 해당 계정으로 가는 거죠.
상품이 380만 원 들어왔다가 200만 원이 나갔다.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상품은 180이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9월 23일 날 외상 매출금 13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했으면 9월 23일 날 자, 현금이 얼마 들어와요? 130만 원이 증가하면서 자, 내가 받아야 할 뭐가 없어졌다?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130 이렇게 없어지면 자, 현금 계정 차변에는 9월 23일 날 외상 매출금이 130만 원이 이제 회수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받아야 할 외상 매출금은 130이 없어져 버렸죠. 따라서 분기가 대변이면 자, 계정도 대변 9월 23일 날 자, 상대편 계정 과목 현금 130. 그럼 이제 요것만 봐도 오늘 현재 9월 23일 현재 우리 회사가 받을 외상값은 얼마 있다? 30. 자, 160만 원 이상으로 팔았다가 130만 원을 회수했으니까 남아있는 받을 돈은 30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5일, 뭐 11월이라고 할까요? 종업원에 대한 급여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급여라는 비용이 50,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이 50. 그러면 이제 당연히 급여라는 비용 계정이 또 만들어지면 돼요. 그럼 급여 만들어주고 급여 계정 차변에는 현금 50. 그 다음에 현금은 나갔으니까 현금 계정 대변에다가 11월 25일 날 급여로 50이 나갔다. 그럼 이제 현재 우리 회사의 현금은 얼마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현금은 자산인데 왼쪽은 들어온 거죠. 얼마가 들어왔나? 570이 들어왔고 570만 원이 들어왔고 그 중에서 140이 빠져나갔으니까 우리 회사 현금은 430 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한 거죠. 29일 날 집세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러면 12월이라고 하고 자, 집세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항상 분기는 차변부터 하지 말아요. 편한 대로. 그러면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40. 자, 집세로 줬으니까 집세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임차료. 주는 집세를 임차료라고 한다. 그래서 임차료 40, 현금 40.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임차료 규정을 만들어 주는 거죠. 12월 29일 날 현금으로 얼마? 40.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은 얼마? 40만 원이 나갔으니까 자, 12월 29일 날 임차료로 40 이렇게 기록이 되면 자, 모든 기록이 끝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1년 동안에 발생한 여러 가지의 경제적인 사건을 먼저 분기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자기네 집으로 이렇게 이제 옮겨 적은 거죠. 자, 여기 이제 분기와 정기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검증을 하는 거죠. 검증하기 위해서 자, 지난주에 뭐 배웠어요? 시산표라는 것을 작성한다. 자, 먼저 시산표는 일반적으로 잔액 시산표를 가장 많이 쓴다 그랬죠. 자, 계정 과목하고 차변하고 대변 이렇게 나눠서 자, 먼저 이제 현금부터 가야죠. 그럼 이제 현금은 얼마가 들어왔어요? 우리 왼쪽에 570. 570이 들어와서 나간 돈은 얼마? 180. 그러면 570에서 180만 원 빼면은 390만 원이 남아있네. 그러면 잔액이 어느 쪽으로? 차변에 390 기록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자, 상품은 얼마가 들어와요? 380이 들어왔고 200이 나갔네. 그러면 180.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품이네. 비품은 50.
그 다음에 이제 외상매출금. 먼저 이 쓰는 순서는 지금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어차피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자산부터 이제 쫙 써주는 거죠. 그래서 자산 중에 외상매출금은 160 팔았다가 130을 회수했어요. 그래서 30이 남아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부채. 부채는 뭐 있을까? 외상 매입금이 40만 원. 자, 외상으로 40만 원 사다가 갚은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대로 40.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 들어가야죠. 자, 자본에는 이제 뭐 있어? 자본금. 자본금은 얼마? 700. 끝.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이 있나 봅니다. 수익은 없다. 그럼 비용 들어가야죠. 자, 비용에는 뭐 있어? 급여. 급여가 얼마? 50. 그 다음에 임차료라는 비용이 40. 이렇게 하면 지금 있는 게 둘, 넷, 여섯, 여덟 개죠. 그럼 계정수는 둘, 넷, 여섯, 여덟 정확하게 옮겨왔고, 자, 여기 이제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계산해 주는 거죠. 자, 390, 30 얼마인가? 다시 계산하면 570에 650에 740이네. 그럼 차변합계가 740이고 대변합계도 740 이렇게 해서 자, 요걸 더해주고 요걸 더해서 요 금액이 같다면 우리가 한 것은 정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왜 정확할까? 이유는 자, 보여요. 우리는 이제 어떠한 경제적 사건이 생기면 하나의 경제적 사건을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나눴어요. 그러면 차변의 합계가 700이면 대변 합계도 700. 자, 여기가 50이면 50. 여기가 80이면은 두 개 더해서 80. 자, 여기가 200만 원이면 요거 두 개 더해서 200. 130에 130, 50에 50, 40에 40. 그렇다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합계, 차변 합계하고 대변 합계는 어때요? 같다. 그 다음, 자, 우리가 분계가 차변에 있으면 총계정 원장에 어디로 가요? 차변에 갔어요. 그럼 차변에 있는 건 차변으로 갔고, 대변에 있는 것은 어디로 갔다? 대변으로 갔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양쪽에서 동일한 금액을 뺐어. 양쪽에서 동일한 금액을 여기서도 빼고 여기서도 뺐잖아요. 그럼 현금 계정 보면 차변에 570이고 대변이 180이니까 180만큼을 죽여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쪽에서 180을 죽이고 이쪽에서 180을 죽였으니까 똑같이 양쪽에서 죽인 거죠. 따라서 이 합계는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검증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지난주에 배웠던 게 요 시산표의 작성 목적. 자, 시산표는 뭐 때문에 한다고요? 우리가 분계한 것이 총계정 원장에 정확하게 옮겨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시산표다. 그래서 시산표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세 가지에. 자, 이렇게 잔액을 가지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뭘로 할 수 있어? 잔액을 갖고 하는 것보다는 합계액을 이제 갖고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합계 시산표. 그럼 이제 차변합계 다 쓰는 거죠. 차변합계 얼마? 570. 대변합계는 180. 자, 상품은 차변합계가 380. 대변합계는 200. 그 다음 비품은 차변합계가 50. 외상매출금은 차변합계 160. 대변합계는 130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은 40, 자본금은 700, 급여는 50, 임차료가 40 이렇게 들어갔죠.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차변합계가 얼마? 1250. 차변합계가 1250이고 자, 대변합계도 380에 1250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합계의 시산표를 작성했을 때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하면은 맞은 거다. 이 개념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숙제 꼭 하나밖에 없었죠. 자,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어디를 잠시 보시느냐. 205페이지입니다. 자, 205페이지에 시산표를 작성하는 확인 절차 205페이지에 자, 시산표의 작성 목적은 분기장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전개한 것이 정확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장부다. 따라서 시산표에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항상 일치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한 경우 자, 이때는 무조건 잘못이 있었던 거죠. 따라서 오류를 찾아서 정정해야 된다. 그럼 이제 시산표에 오류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자, 일반적으로 뭐예요? 실수죠, 실수.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거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분기를 하죠. 자, 이 분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를 하는데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잖아. 그럼 이제 현금 400 여기다 기록을 했습니다. 현금 계정에 여기에 기록을 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상품 300을 기록을 했어. 기록을 했는데 대변의 자본금을 요거를 만약에 기록을 안 했다라고 하자고 이게. 요거를 기록을 안 했다면 그럼 지금 차변에 700은 기록을 했는데 대변에 700을 기록 안 했으니까 결국 여기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가면 자본금이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이게. 이게 기록이 안 되니까. 그럼 이런 상태에서 차변합계는 1250이지만 대변합계는 얼마가 될까? 자, 380에 650 이렇게 되겠죠? 다시 380, 650이죠? 자, 이렇게 돼서 이쪽 합계하고 이쪽 합계는 안 맞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이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실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밑줄 칩니다. 자, 시산표의 잘못은 거래를 누락하거나 중복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분기를 누락하거나 중복이 되는 경우. 그다음에 전기를 누락하거나 중복하는 경우. 그다음에 전기한 금액을 잘못 기입했다. 자, 700만 원을 기록할 거를 우리가 이제 옮겨 적다 보니까 70으로 기록을 했더라. 그래도 역시 안 맞겠죠? 자, 그다음에 다른 계정으로 잘못 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품 계정으로 가야 될 거를 다른 계정으로 갔다든지. 그다음에 서로 반대로 전개했어요. 차변은 차변에 쓰고 대변은 대변에 써야 되는데 차변은 대변에 썼다든지 이런 경우. 자, 그건 뭐 기억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실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실수만 없다면 이 시산표는 맞는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 그다음에 3번 시산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오류. 이걸 다 외우려고 하면 촌스러워요. 외워지지도 않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다 없다는 어떻게 따지냐면은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잘못이 됐다. 그러면은 발견이 안 되는 거죠. 차변도 잘못하고 대변도 잘못됐다면 그것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든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자, 요건 이제 700을 자본금은 이제 도로 700이라고 적어 놓고 요건 이제 적었다 이 말이에요. 자본금은 700이라고 적어 놓고 자, 예를 들어서 3월 1일 날 비품 5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잖아.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얘를 5만 원으로 잘못 적었다 이거죠. 여기를 5만 원이라고 잘못 적고 그다음에 여기도 5만 원이라고 잘못 적었다면 차변도 65만 원이 적게 돼 있고 45만 원인가? 45만 원이 적게 돼 있고 대변도 45만 원이 적게 돼 있겠죠. 양쪽이 똑같이 잘못됐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시산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요 합계와 요 합계가 일치하는가 이걸 갖고 파악을 하는 건데 양쪽이 똑같이 틀렸다면은 여기서 발견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거기 줄줄이 써놨습니다만은 그건 뭐 생각하지도 말고 양쪽이 동시에 잘못됐을 때 발견이 안 되고 그다음에 어느 한쪽만 잘못이 되면 그때는 발견할 수 있다더라.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시험 문제에 어느 게 나와도 간단하게 답이 보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205페이지의 4번 오류의 확인 절차. 자, 이것도 지난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오류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한다? 거꾸로. 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분계. 그다음에 전기. 그다음에 시산표.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이게 이제 대차가 안 맞는다라고 할 때는 자, 이때는 어떻게 해요?
요거 다시 한번 계산해 봐야죠. 이상 없다. 그 다음 총계정 원장에서 자 시산표로 제대로 왔는지 확인해 줘야지. 그래도 이상이 없다면 총계정 원장의 차변합계하고 대변합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그래도 이상이 없다면 분계장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제대로 왔는지 확인하고, 그래도 안 되면 분계 다시, 이렇게 해서 온 순서를 역으로 되돌려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바로 시산표의 오류의 확인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류의 정정 206페이지입니다. 자, 오류를 발견했을 때, 자, 이제 뭐 수정하면 되는데, 분계가 잘못됐을 때, 어때요? 계정 과목이 잘못됐는지, 요거 먼저 고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 뭐 70만 원을 쓸 걸 7만 원 썼다. 이런 금액이 잘못됐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혹시 분계가 누락된 게 있는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중 기록한 게 있는가, 그렇게 확인한다. 자,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결산 파트를 배우는 거니까 한번 이제 종합적으로 결산의 절차 이걸 한번 알아보죠.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결산은 우선 제일 먼저 뭐예요? 분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결산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1년 내내 분계와 전기만 하다가 결산하게 되면 먼저 뭘 만들어요? 예비 절차.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본 절차.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결산 후 절차.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결산 예비 절차는, 자, 지금까지 한 게 뭐야? 시산표를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고조사표를 작성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정산표를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먼저 해도 돼. 수정 후 시산표. 이건 아직 여러분들이 안 배웠기 때문에, 자, 수정 후 시산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정산표. 자, 여기 이제 예비 절차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본 절차가, 요게 바로 결산이에요. 그러니까 결산이라는 것은, 어떤 게 결산이냐 하면은 장부에 마감을 하는 거를 우리가 결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 절차는 장부의 마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미식 마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륙식 마감. 이렇게 이제 장부를 마감하는 건데 영미식으로 마감하느냐 대륙식으로 마감하느냐 그 차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99.999%는 영미식 마감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륙식 마감법은 뭐 사용하는 기업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시험이니까 시험에서는 이론적으로 대륙식 마감법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내는 놈이 미친놈이지만 하여튼 나올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장부를 마감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후 절차, 요거는 이제 다른 말로는 재무 보고서의 작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회계를 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회계의 목적. 회계의 목적은, 자,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측정해서, 그래서 어쩌자? 이해관계자에게 기업 실체와 관련되어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인 기업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 정보. 그러니까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그거를 우리가 재무보고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이러한 재무보고서에는 먼저 재무상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이제 자본변동표,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표, 이렇게 해서
자, 요 네 가지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재무 보고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결산 전체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우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냐? 쭉 당기셔서 그럴듯한 걸로 하죠. 233페이지. 자, 이 한 문제를 이제 우리가 복합적으로 한번 이제 풀어볼 거예요. 다음에 에두신의 거래를 분기하고 총 계정 원장에 전기한 후 잔액 시산표를 작성하고 영리식 마감법에 의하여 마감하고 포괄손익계 안서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라. 그럼 뭐예요, 여기는? 이거 다 알아, 이 소리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 뭐 어려울 거 없어요. 다만 우리 아까 230페이지 다시 보면 230페이지는 둘, 넷, 여섯, 일곱 개의 거래였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는 어때요? 둘, 넷, 여섯, 여덟, 12개의 거래로 늘어났고, 그러면 아까처럼 하는 거 똑같다 이거지. 아까 7개가 1년 동안에 발생한 거래고, 요거는 규모가 조금 커서 12개의 거래가 나왔고, 이게 만약에 실제 기업이다 그러면 수천 개의 거래가 나오는 거죠. 그 과정은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5개의 거래가 됐든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분기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전기를 하는 거죠. 언제까지? 1년 내내. 자, 그럼 이제 우선 1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1월 1일 날 현금 400만 원을 자본으로 하여 개업하였다. 자, 항상 기업의 입장에서 봅니다. 돈 들어왔다 나갔다. 우선 돈은 들어왔죠? 1월 1일 날 현금이라는 자산이 얼마가 들어왔어요? 400. 자, 이놈을 가지고 영업을 개시했다. 그러면 자본금이 얼마? 400. 이렇게 해서 1월 1일에 거래가 모두 끝난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분계를 했습니다. 자, 분계를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요? 전기를 해줘야지. 그럼 이제 계정으로 이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현금 계정 하나 만들어주고, 현금 계정 차변에는 1월 1일 날 자본금이 얼마? 400.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 계정이 만들어지면 자본금 대변에, 자, 분계가 대변이면 계정도 대변. 대변에 1월 1일 날 현금이 400. 이렇게 적으면, 자, 이제 어떻게 됐어요? 끝났죠?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여기까지 적었습니다. 1월 1일 하루의 거래를 분기하고 전기했어요. 어떻게 해요? 함부로 어떻게 퇴근하면 되지? 자, 1년 내내 분기하고 전기하고 퇴근하시는 거예요, 그냥. 오늘 아무것도 할 일 없어. 아니면 뭐 가다가 뭐 족발집에서 소주 한잔 하고 가시든지. 그거는 우리 경제적 사건이 아니다 이 소리지. 자, 다음날 출근. 한 달 있다 왔네요. 자, 2월 5일 날 컴퓨터 한 대를 3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다시 분계하셔야지. 자, 차변에 2월 5일 날 영업용 컴퓨터는 뭐라 그래요? 자, 비품이 얼마? 30.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 이렇게 된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분계했으니까 또 전기해 주자. 그럼 여기서 다시 뭘 만들어 줘야 돼요? 비품 계정을 또 만들어야지. 비품 계정. 자, 차변에 2월 5일 날 상대편 계정 과목은 현금 얼마? 30. 이렇게 적었어요. 그 다음 이제 현금 계정은 대변에 써야지. 그러면 현금 계정 대변에는 2월 5일 날 상대편 계정 가면 뭐예요? 비품. 자, 3만 원. 이렇게 적었다. 말 시키지 말아요, 좀. 나는 실수 안 하나?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실수의 동물이고, 자, 예리한 여러분들은 30인데 하고 생각했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라니까. 근데 나는 내 고집으로 3만 원 이렇게 적었다 이 말이죠. 벌써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 거야. 이래 놔야 나중에
나중에 아 이런 것 때문에 잘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몰라도 돼요. 그냥 제가 맞는 거예요. 그냥. 자, 그다음에 이제 3월 8일입니다. 굿모닝 상해로부터 상품을 80만 원 매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경제적 사건이냐 아니냐 요거 먼저 판단. 그러면 거래죠? 자, 따라서 날짜는 3월 8일 날 뭡니까?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80 이렇게 늘어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따라서 외상 매입금이 80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분개했으면 전기. 자, 이번에 뭘 그래요? 상품 계정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차변에 3월 8일 날 상대편 계정 과목 외상 매입금이 80. 그 다음에 이제 외상 매입금 계정 또 만들어줘요. 그러면 외상 매입금 계정 대변에 3월 8일 상품이 80 이렇게 해서 기록이 됐죠. 끝. 자, 4월 10일 날 한미상회에 상품을 60만 원 매출하고 대금은 동점이 발행한 수표로 받았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복잡한 거래가 됐죠. 지금 4월 10일 날 우리 에듀신상에는 한미상에다가 상품을 팔았어요. 그럼 우선 거래 발생,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됐죠. 자, 상품은 얼마가 없어졌을까? 예, 원가가 50만 원짜리야. 그러면 50짜리를 얼마에 팔았대요? 60만 원에 팔았어. 그리고 대금은 동점이 발행한 수표로 받았다. 내가 늘 얘기하죠. 우리 회계는요. 아주 약간의 국어, 그 다음에 아주 약간의 산수 실력만 있으면 되는 거다 그랬어요. 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이 뭐 미분 적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더하기 빼기예요. 그래서 약간의 산수.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국어 실력이 필요하다. 자, 왜 국어 실력이 필요하냐?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동점이 발행한 수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회계상 용어로는 당점이라는 말이 나오고 동점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럴 때 당점은 누구냐? 나. 자기를 당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동점 그러면 무조건 타인이에요. 왜 그러냐? 이게 동이라는 건 같을 동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점이다 이 소리야. 이게 즉 다시 말해서 한미상해에다가 원가 50만 원짜리 상품을 60만 원에 매출하고 대금은 같은 상점 한미상점이 발행한 수표로 받았다 이 소리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당점이 발행한 수표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옛날에 걔한테 줬어 수표를 이 한미상에다가 수표를 줬는데 걔가 나한테서 받은 수표를 나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거 파악만 하면 돼요.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서 동점 그러면 무조건 남 타입 당점 그러면 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항상 기억할 게 나 당점 타 동점. 그러니까 동점일 땐 타인이다. 그럼 여기서는 대금은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받았어요. 그럼 내가 지금 한미상해에다가 상품을 팔았는데 한미상해가 발행한 수표를 받은 거라. 그럼 나 그거 가지고 어디로 가요? 수표 받으면 은행에 가야지. 은행 가면 뭘 줘요? 현금을 주잖아. 그럼 어차피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현금이라고 써라 이 소리죠. 얼마? 60. 그럼 얼마짜리 상품을? 50짜리를 60에 팔았으니까 장사 잘했네. 그럼 여기서 뭐가 생겨요? 상품 매출 이익이 1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언제나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같아야 된다. 이것만 꼭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날짜는 4월 10일 됐습니다. 그럼 이제 4월 10일 날 현금 계정에 차변에 4월 10일 날 얼마 늘어나? 60. 자, 상대편 계정 과목은 제좌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품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상품 계정 대변에 상품이 나갔으니까 4월 10일 날 얼마 나가요? 상품은 50이 나가고
상대편 기준 과목은 현금 5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생겼어? 상품 매출이익이 만들어졌다. 그럼 또 만들어줘. 그러면 상품 매출이 대변에 4월 10일 날 얼마 생겨요? 10만 원이 생기면서 상대편 기준 과목은 상품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분기하고 전기하고 끝.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월 12일입니다. 대신상해로부터 상품을 100만 원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건 쉽네. 아주 쉬운 날도 있죠. 그러면 5월 12일 날 자, 상품을 얼마? 10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줬으니까 현금이 얼마? 100만 원 이렇게 나가겠죠. 그럼 이제 상품 계정을 그립니다. 자, 상품 계정 어디야? 여기 있네. 그러면 상품 계정 차변에는 5월 12일 날 상대편 계정 과목 현금은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거래가 발생하면 분기하고, 분기한 것은 전기하고, 전기하고 나서 퇴근하고. 아시겠지? 그 분기, 전기, 퇴근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6월 19일 날 연세상해에 상품을 80만 원, 또 원가가 나왔네. 원가 64만 원짜리를 80만 원에 팔았대요. 그리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쉽게 하자고. 그러면 6월 19일 날 어떤 경제적 사건이 생겼을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됐겠네. 얼마가? 64만 원. 자, 64만 원짜리가 나갔고, 자, 얘를 얼마에 팔았어요? 80만 원에 팔았는데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아직 안 받았다 이 소리죠. 그럼 이제 받아야 될 자산이 늘어났네.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80. 자, 이거 왜 차변 대변 안 맞아? 그러죠. 64만 원짜리를 80만 원에 팔았으면 16만 원에 뭐가 생긴다? 상품 매출이익이 16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외상 매출금 규정. 자, 또 없네. 없으면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규정에 자, 차변에 6월 19일 날 자, 상대편 계정 과목 제좌 80.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이 없어졌으니까 상품 계정 대변에는 6월 19일 날 외상 매출금이 64. 그 다음에 이제 상품 매출이익이죠. 자, 상품 매출이익은 6월 19일 날 외상 매출금으로 16 이렇게 적으면 자, 분계 전기 모두 끝났다. 넘어갑니다. 7월 20일 날 한미상해로부터 자, 지난번에 우리 한미상해에다가 외상으로 팔았는데 그 외상값 중 4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대. 그럼 이제 거래 발생했으니까 자, 날짜는 며칠이에요? 7월 20일 날 현금이 얼마 들어와? 40만 원 들어오면서 자, 우리 아까 조금 아까 외상으로 팔은 돈을 받았어요. 그럼 받아야 될 뭐가 없어질까? 외상 매출금이 40 이렇게 없어지겠죠? 자, 그럼 이제 현금 계정 차변에 7월 20일 날 현금 40. 그 다음에 이제 외상값은 받았으니까 여기죠? 여기에 날짜는 7월 20일 날 현금이 40 이렇게 해서 전기 끝. 그러니까 항상 분계하고 전기하고 끝. 분계 전기 끝. 넘어갑니다. 8월 22일 날 부분노상해에 상품을 30만 원 매출하였다. 원가는 얼마짜리래? 26만 원짜리. 그러면 우선 쉬운 걸로 해야죠. 그러면 8월 22일 날 상품이 없어졌으니까 상품 얼마짜리? 상품은 26만 원짜리를 매출했어요.
그다음 대금을 우편환 증서로 받았다. 이건 아직 안 배웠어요. 이건 이제 언제 배울 거냐 하면은 우리 이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회계가 들어가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울 건데 우리는 지금 기초적인 단계잖아요. 그럼 우편환 증서를 받았대. 우리 거래처에서. 그럼 그거 갖고 어디로 갈까? 우체국. 그럼 우편환 증서를 가지고 우체국으로 가게 되면 우체국에서 나한테 뭘로 줘요? 현금으로 줘요? 아니면 우표로 줘요? 현금으로 주겠지? 그래서 현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냥 아예 미리 처음부터 현금이라고 한다. 그럼 현금은 얼마가 들어와? 30. 자, 26만 원짜리를 30에 팔았으니까 뭐가 생겨요? 상품 매출 이익이 발생한다. 상품 매출 이익은 얼마? 4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현금 계정에 차변에 날짜는 8월 22일 얼마 늘어나요? 30. 두 개네. 두 개니까 뭐가 돼요? 제자. 끝. 그 다음 이제 상품이 나갔으니까 상품 계정 대변에 8월 22일 날 얼마? 26만 원. 상대편 계정 까먹은 현금. 그 다음 상품 매출 이익 계정 8월 22일 날 현금 4만 원 이렇게 적으면 8월 22일도 끝. 자, 넘어갑니다. 9월 24일 날 보험료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건 아주 쉬운 분기죠. 자, 날짜는 9월 24일 날 자, 현금으로 나갔으니까 현금이 나가네요. 현금은 얼마 나갔어요? 10만 원. 자, 그 다음에 뭐 때문에 나갔다? 보험료라는 비용의 발생. 그래서 비용의 발생은 차변. 그럼 이제 내나 이번에도 보험료 계정을 그려주면 되죠. 자, 여기다가 보험료 계정 만들어주고 9월 24일 현금이 얼마? 10만 원. 그 다음에 현금이 얼마? 1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9월 24일 날 자, 보험료로 10만 원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10월 26일 날 차이나상해로부터 비품을 100만 원 매입하였다. 이거 뭐 쉽네. 자, 먼저 비품을 구입을 했으니까 날짜는 10월 26일 날 비품 얼마? 10만 원 아닌가? 100만 원. 그 다음에 대금 중 60만 원은 당점이 소유하고 있던 수표로 지급하였다. 자, 여기서 또 어려운 거 나왔어요. 당점은 누구라고 그랬어? 나 당점. 그 다음에 타 동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자, 내가 수표를 발행했다면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는 거죠. 조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아직 안 배운, 지난번서부터 쭉 들은 사람은 이제 조금 이해가 되겠죠? 자, 다시. 우리 회사에서는 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돈 들어오면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죠. 자, 이때 예금할 때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하는 예금을 당좌예금이라고 했고, 그래서 내가 수표를 발행했다면 상대방 보고 내 예금을 찾아가라고 준 거기 때문에 그때는 뭐를 줄여버려요? 당좌예금을 줄여버려야지. 다시. 자, 내가 100만 원을 은행에다 당좌예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래처에다가 내가 상품을 50만 원 사오면서 내가 수표를 끊어줬다고. 그러면 수표 받은 사람이 내 은행에 가서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예금을 찾아갈 권리를 양도한 거다. 따라서 내가 수표를 발행했을 때는 당좌예금을 줄여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아니잖아. 여기서는 차이나상해로부터 자, 비품을 10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 중 60만 원은 당점이 소유하고 있는 수표로 줬다. 우리 아까 4월 10일 날 봐요. 4월 10일 날 보면 한미상에 원가 50만 원짜리 상품을 60만 원에 매출하고 대금은 동점이 발행한 수표로 받았다 그랬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뭘로 해놨느냐? 수표로 받았지만 현금으로 해놨잖아. 그죠? 이놈을 준 거라고, 이놈을. 그러니까 내가 수표를 발행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수표를 줬으니까 여기서는 뭐가 나가야 돼요? 60만 원은 현금이 나가는 거다. 이 소리다 이게. 요게 이제 구분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그러면 예, 얘는 상품이 아니니까 미지급금이 얼마? 40 이런 걸 알 수 있죠. 이해하셨지? 예,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체크해. 10월 26일 날 거에다가 왕별하시고 내가 당점이 수표를 발행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점이 수표를 발행했을 때는 당좌예금을 줄이는 거고 당좌예금이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 당점이 소유하고 있던 수표를 줬다면 그때는 현금이 나가는 거다. 구분하시겠지? 자,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11월 28일 날 박남정으로부터 현금을 80만 원 차입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현금을 빌려왔으니까 11월 28일 날 박남정으로부터 현금을 80만 원 차입하였대. 그러면 현금이 80, 자, 빌렸으니까 빌린 돈을 뭐라 그래요? 차입금. 근데 거기서는 차입 기간이 3달 이랬으니까 단기 차입금. 그러니까 1년 이내 갚기로 하고 빌렸을 때는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고 1년 이후에 주기로 하고 빌렸다 그럴 때는 장기 차입금. 자, 뭐 여기서 그냥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차입금 하시면 돼. 그럼 이제 현금 계정 차변에 11월 28일 날 차입금이 얼마? 80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입금 계정을 또 만들어주면 돼요. 그냥 없으면 만드는 거예요, 이제. 차입금 계정 대변에 11월 28일 날 상대편 계정 과목 현금이 80 이렇게 되겠죠. 자, 라스트 12월 31일 날 종업원에 대한 급여 8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이제 12월 31일 날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했다. 급여 얼마? 8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 8만 원. 자, 그럼 이제 뭘 만들어줘야 돼요? 급여 계정 만들어야지. 급여 계정 차변에 현금 8만 원. 그 다음에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 계정 대변에 12월 말일 날 급여 8만 원 이렇게 하면 자, 우리는 1년 동안에 발생한 모든 거래가 분기하고 전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거기까지는 일반적으로 1년 동안에 기업에서는 어떤 회계 처리를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죠? 자, 제일 먼저 뭐예요?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면 분계. 자, 분계한 것은 반드시 전기. 자,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분계만 쭉 다 해버려. 분계만 쭉 해버리고 나중에 전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날 이 회계 처리를 하는 거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뭐예요, 이제? 오늘 12월 31일, 오늘은 결산이다. 이 소리지? 그럼 이제 결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먼저 예비 절차부터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니까 여기서 10분간 쉬었다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칠판 지우지 마시고 요걸로 가지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이렇게 할게요. 자, 쉬었다 합시다.